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일본 진출 혹시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성공했던 방식이 일본에서는 왜 통하지 않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시행착오 없이 일본 시장에서 진짜 통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공 전략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함정을 미리 피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 중 약 70%가 2년 이내에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가 충분한 준비 없이 한국에서 통했으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큰 손실만 보고 물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함정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경고등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비싼 시간과 비용을 날려버린 수많은 브랜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렵게 찾은 일본 인플루언서와 고액을 지불하고 협업했는데 막상 기대했던 반응은커녕 싸늘한 시선만 돌아오는 경우 말이죠. 홍보 콘텐츠를 올렸지만 댓글은커녕 조회수도 저조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낮아 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소가리만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 마케터들이 일본 시장에서 비슷한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일본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야 답이 보입니다. 왜 일본에서 한국식 마케팅이 역효과를 내는지 그 구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효과적이었던 직설적이고 강렬한 바이럴 마케팅 방식이 일본에서는 과도한 상업성으로 인식됩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업체에게 돈을 받고 억지로 칭찬한다는 인상을 받으면 즉시 진정성을 의심하고 외면하죠. 이는 곧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매출 감소와 시장 철수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일본 시장이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악순환을 끊고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신뢰와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협찬임을 명확히 밝히고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충분히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정말 좋다고 느꼈을 때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본 문화와 소비자의 감성을 존중하고 단순히 일회성 협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억지스러운 칭찬보다는 인플루언서의 솔직한 사용 경험과 그들만의 스토리텔링이 훨씬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접근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신뢰를 쌓아줄 겁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홍보를 넘어 팬덤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본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찐팬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플루언서와 팬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고 라이브 방송이나 Q&A 세션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플루언서와 브랜드가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여 더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세요. 제품이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 보여주는 현지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팬들의 댓글이나 DM에 선의껏 응대하며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플루언서를 선택해야 할까요? 핵심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팔로워 숫자만 보고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해당 제품 분야에 대한 인플루언서의 전문성과 깊은 이해도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뷰티 제품이라면 단순 홍보가 아닌 성분이나 사용법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유리합니다. 둘째, 팔로워 구성 중 실제 일본 소비자 비율이 높은지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등 활동성이 활발한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협찬 경험이 많더라도 컨텐츠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지평소, 톤 앤 매너가 브랜드 가치와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고른 인플루언서만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은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먼저 브랜드가 기대하는 바와 인플루언서의 자유로운 창작을 존중하는 선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충분히 사용하고 진정으로 느낀 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샘플 사용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본 문화에서 오해를 살 수 있거나 과장된 금지 표현을 미리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전 어떤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지를 명의하게 협의하여 추후 효율적인 분석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것들을 어기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노골적인 광고 강요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극심한 거부감을 줍니다. 마치 홈쇼핑처럼 직설적인 판매 메시지는 피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바이럴 요구는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협찬 명시를 누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발견 시 브랜드 신뢰도를 치명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넷째, 인플루언서의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콘텐츠에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절대로 피해야 할 실수들입니다. 이것들을 명심하면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제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으셨을 겁니다. 한국식 접근법의 한계를 깨닫고 일본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납득하셨을 테고요. 오늘 배운 진정성 있는 현지화 전략 팬덤 구축법 인플루언서 선정 기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브랜드에 적용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여러분의 브랜드를 일본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올려놓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J마켓 네이비에게 일본 시장의 숨겨진 기회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 놓치지 마세요.